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출마 예정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부내륙 특별법 연내자정에는 성공했지만 특례 조항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 특별법이 특별하지 않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더 이상의 청년 이탈을 막기 위해 교육발전 특구에 도전합니다. 학교와 자치단체, 대학, 기업까지 힘을 모읍니다. 안동에서 제천을 거쳐 청량리까지 오가던 중앙선 KTX 열차가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충주를 지나는 중부내륙선도 경기도 판교까지 바로 연결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선거에 나서려는 이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죠.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의 아성에 도전하는 이들의 일성은 새로운 변화입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장섭 현 국회의원의 단독 출마가 유력한 청주 서원에 김진모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장을 역임한 김진모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청주 서원이 변방으로 전락했다며 서원구 발전을 위한 비전 20을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는 서원 시대여야 합니다. 저 김진모가 서원이 청주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육선을 넘보는 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지역구 청주 청원에도 여야 도전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청주시장 후보로 나섰던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은 권력을 독점하지 말고 지역의 인재를 키워야 한다며 세대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시대전환, 세대 교체의 대의는 사라지고 오로지 국회의장이 되겠다는 개인의 영당을 위한 공약으로 언제까지 시민들을 호도할 것입니까? 김선겸 청주시 기업인협의 회장도 세대 교체를 기치로 청주 청원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당 소속으로 젊고 역동적인 청원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는 젊고 패기가 넘치는 청원구의 자랑스러운 젊은이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눈 팔지 않고 지역 주민만 바라보고 항상 청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발로 뛰겠습니다. 이 밖에 전원표 전 충북도의원도 강소도시 제천단양의 미래를 열겠다며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출마자들의 공식 등판이 더욱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혁신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국민의힘의 경우 하위평가자 컷오프, 중진의원 험지 출마 요구 등 혁신안이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따라 충북 주자들의 구도도 바뀔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현역 의원 평가, 당내 예비후보 검증, 그리고 인재 영입 추이에 따라 새로운 유력 주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예비후보로 등록한 출마자들은 선거사무소 설치와 후원금 모금, 어깨띠 착용 등이 가능해져 이제 본격적인 총선 풍경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중부내륙 특별법은 제정됐습니다만 벌써부터 특별법이 특별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 지원과 규제 완화 등 핵심 특례들이 대거 빠졌기 때문인데요. 법 개정을 통해 내실을 채우려면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안 발의 당시엔 파격적인 특례가 가득 담겼던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에선 대부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 규정과 예타 면제는 물론 국비 지원, 규제 완화 관련 특례들이 삭제 또는 수정된 겁니다. 특히 국가의 비용 부담과 특별 재정 지원, 각종 부담금 감면까지 3대 재정 특례 규정도 모두 빠졌습니다. 재정부처의 반대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보조를 인상해서 요구할 수 있고 또 지방교부세 특별 지원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환경부 장관에게 합리적 규제 방안을 찾도록 강제할 수 없게 됐고
사업 시행자에게 주려던 토지 수용, 사용권은 삭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의제에서 초지 전용 허가 관련 규정이 빠지는 등 축소됐습니다. 환경 관련 9개 법이 금지한 행위를 허용하는 개발 제한구역 예외 조항도 산지관리법과 산림보호법만 예외가 인정됐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내 건축물 증개축도 불발됐고 연계 발전지구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최대 1.5배 확대 조항도 1.2배에 그쳤습니다. 특별법이 특별하지 않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별법 전부 개정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라. 충청북도와 민관정 공동위는 당장 전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총선 이후 22대 국회가 열리면 삭제된 특례들을 개정안에 담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규제 완화 관련 특례들은 범위를 축소하고 대상을 명확히 하면 승산이 있다는 게 충청북도의 설명입니다. 규제 문제, 또 지원 문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지리적 조건, 또 이런 자연환경적 조건을 살리면 우리로서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각 정당과 총선 주자들에게도 공약 채택을 요구하기로 한 충청북도와 민관정 공동위. 다만 제주특별법은 7번, 강원특별법도 3번이나 개정 작업을 거쳤던 만큼 내실을 채우기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김영환 도지사가 청주에 법인 주소를 둔 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빌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10월 4일 종로구에 소유한 옛 한옥 치과 건물과 땅을 담보로 청주시 옥산면 소재 한 업체에서 30억 원을 빌렸습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당초 75억 원에 팔기로 했던 계약이 깨져 중도금을 돌려주기 위해 빌린 것이며 연 4.2%의 이자도 주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당 업체가 매수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실상 매매 대금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역업체와의 거래 지적에 대해서는 중도금 반환이 급해 따질 겨를이 없었지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서 또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을 떠나는 것은 일견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지역으로서는 인재 이탈이라는 뼈아픈 손실입니다. 청년들의 지역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이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되는데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스스로 대책을 세우라는 교육발전 특구 사업에 충북도 도전합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발전특구의 핵심은 온 지역이 합심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더 나은 교육 여건을 찾아 떠돌지 않도록 안전한 돌봄 체계를 조성하고 사교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위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자는 겁니다. 학교에 남아서 돌봄을 받거나 아니면 방과 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그 지원하는 체제가 잘 구축이 돼야 되죠. 지역에서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디까지입니다. 어느 한 기관에서 도맡을 수 없는 만큼 기관과 기관 연계는 필수. 학교와 시군, 대학, 기업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식도 중요합니다. 한 곳에서 제안해도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중요한데 사업 추진 주축이 되는 도교육청은 우선 지역을 3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글로컬 30 선정대학이 있는 북부권은 연구산업 중심으로 중부권은 일반고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남부권은 돌봄 시설을 확대하는 등 지역별 사정에 맞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유아교육부터 성인교육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교육의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전 설명회를 진행한 충청북도는 각 시군의 제안을 우선 취합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인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업까지 하고 정주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지역에서 자라 지역에서 취업하는 비율이 4명 중 1명도 안 되는 충북.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되는 교육발전 특구 사업은 내년 2월 초까지 공모를 거쳐 3월쯤 발표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민선 8기 들어 다시 추진되는 청주시 청사 설계 공모에 모두 4개 팀이 응모한 가운데 오는 15일 당선작이 발표됩니다. 청주시는 제출된 4개 작품에 대한 기술 심사 이후 오는 14일 유튜브로 실시되는 공개되는 본 심사를 거쳐 15일 당선작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에 응한 설계업체들은 순천시 청사와 강서구 청사, 세종경찰청, 또 하남시 청사 등을 설계했던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내년까지 설계를 마친 뒤 오는 2025년 착공해 2028년 신청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충주를 지나는 중부내륙선 열차와 제천을 지나는 중앙선 열차의 운행 구간이 연말부터 연장됩니다. 각각 판교역과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것인데요. 충북 북부 지역과 수도권이 그만큼 가까워집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에서 청량리를 오가던 중앙선 KTX 열차가 오는 29일부터 서울역까지 일부 운행합니다. 안동에서 청량리까지 가던 KTX 가운데 하루 4번의 열차가 서원주역에서 강릉선 KTX와 결합해 청량리를 거쳐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입니다. 또 하루 왕복 8차례던 이 구간 KTX도 9차례로 증가합니다. 코레일은 이 같은 철도 사업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신청했고 이번 주 중으로 승인될 예정입니다. 제천과 단양 주민들은 서울 중심까지 한 번에 도달하고 인천공항과 연결된 공항철도도 바로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1년 반 동안 60억의 사업비로 공사를 통해서 제천에서 서울역까지 이제 연장이 되어가지고 제천 단양 시민들이 이제 아무리 차가 밀려도 1시간 반이면은 서울역까지 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충주와 부발을 오가던 중부내륙선 KTX도 서울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 오는 28일부터 부발을 지나 경기도 판교역까지 바로 연결됩니다. 부발역에서 경강선으로 갈아타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운행 시간은 1시간 10분 정도로 예상됩니다. 논란이 됐던 운행 시간표도 바뀔 전망입니다. 애초 충주에서 첫 열차가 오전 9시로 알려지며 수도권 출퇴근이 불가능했으나 충주 시민의 잇따른 민원 제기로 변경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직통열차 개통에 있어서 충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퇴근이나 통학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코레일과 국토부에 시간표를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하루 왕복 4회에 불과한 중부내륙선의 증표는 내년 문경까지 개통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코레일은 국토부 승인이 나는 이번 주 안에 정확한 열차 시간표를 알리고 예매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대전과 옥천을 오가던 광역철도 노선을 영동까지 연장하기 위해 충청북도와 대전시가 힘을 모읍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어제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또 박덕흠 국회의원과 만나 대전 옥천 광역철도 노선을 영동까지 연장하는 안이 국가철도 5차 계획에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인 대청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어제 오후 7시 10분쯤 진천 초평면의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서울에서 출발해 괴산으로 향하던 고속버스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17명 가운데 1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진천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쯤 진천군 진천읍에서 술에 취한 채 집까지 5km 거리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50대 경위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붙잡힌 이 경찰관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해당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옥천군이 봄철 많이 발생하는 깔따구 유충 피해를 막기 위해 정수장 시설 보강에 나섭니다. 옥천군은 내년 3월까지 9억 4천만 원을 들여 옥천과 청산, 안남 등 정수장 3곳에 소형생물 유입을 막는 정밀 여과 장치를 설치하고 배수지에는 여과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옥천군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옥천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90% 정도로 군민 4만 5천여 명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청풍호에 익스트림 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300억 원 규모의 이번 투자 협약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 마운틴 코스터와 숙박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청풍호반 케이블카와 청풍호 크루즈, 문화재 단지 등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